캐나다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캐나다 칼슘뼈 건강연구소 소장 이규헌 박사님과의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캐나다에서 오셨어요? 예, 밴쿠버에서. 네, 이 건강과 관련한 그런 개발, 기술, 연구 이런 것이 캐나다가 아주 발전돼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규헌 박사님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화학을 연구했어요. 메디컬 닥터는 아니고 예, 화학을 전공을 해서 이 물질을 개발하는 중에 이 세칼슘이라는 물질을 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칼슘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임상을 하면서 이거를 좀 보다 더 세밀하게 그 연구를 해야겠다 싶어서 칼슘 앤 본 헬스 인스티튜트라는 그 연구소를 설립을 하면서 이제 이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죠. 네. 뉴욕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네. 두 번째 방문인가요? 뭐 여러 번 방문했지만 네. 이 일로는 네. 이제 두 번째 방문한 거죠. 그러시구나. 예. 네. C존, 크리스찬 존의 목회와 건강사업부에서 주최하고 이제 뉴욕 기독교 방송이 후원한 그 건강 세미나였는데 뉴저지에서 한 번 하시고 뉴욕에서 한 번 했는데 그렇죠. 오신 분들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기대를 갖고 강의를 들었어요. 소감이 어떠셨나요? 예. 물론 뭐 먼 길이지만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정말 칼슘과 뼈에 대한 그 이해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또 이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 몸에 칼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셔서 정말 감사하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께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 세미나 한 강의 그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가 33만 회를 넘었어요. 네. 아주 좋은 강의라고 생각되는데, 자, 이 보통 칼슘 하면 뼈라고 생각되는데 칼슘이 그렇게 중요한지. 네. 우리는 뭐 일반인들이 다 칼슘은 뼈,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을 많이 먹어라. 그래서 뭐 멸치다, 우유다, 치즈다 이렇게 많이 그 부모님들이 권해 왔었잖아요. 네. 지금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칼슘은 뼈다. 이거는 사실 후차적인 문제이거든요. 골다공증이 걸리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몸에 칼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칼슘 소모를 많이 해서 골다공증이 걸리는 후차적인 질병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칼슘 레벨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그 질병들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칼슘이 떨어지거나 칼슘이 과다하게 되면 세포에 염증이 생겨요. 그럼 그 세포에 염증이 생기면 그것이 뭐 췌장에 있으면은 췌장염이 될 수 있고 위장염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발전이 되면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돌연 변이가. 네. 그 DNA가 매 시간 복제가 되고 그러면서 세포들이 우리가 새로 죽고 태어나고 할 때 그 DNA 정보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원소는 칼슘밖에는 없어요. 네. 그 DNA가 우리 몸에서 복제되면서 즉 우리의 혈구 같은 경우도 네. 100일에 한 번씩 교체가 되거든요.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적혈구가 생성되는데 제대로 된 건강한 세포가 생성되기 위해서 그 정보 전달을 DNA가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칼슘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칼슘 레벨이 떨어졌을 때는 제대로 된 DNA가 복제가 안 되면서 변이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혈액 중에 그런 일이 있게 되면 혈액암으로 발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듯 우리는 칼슘이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데 심장의 근육을 움직이는 것도 칼슘이죠. 심장. 예. 네. 그 심장 근육이 움직이는데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부정맥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칼슘을 우리 뼈에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섭취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뼈에 있는 칼슘을 빼다 쓰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뼈에 칼슘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필요할 때 뼈에서 나간다 그 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목에는 그 갑상선이라는 거, 나비처럼 생긴 모양의 네. 그 갑상선, 네네. 두갑상선이 있는데 갑상선, 두갑상선이 그 역할을 해주죠. 어. 뼈 안에 있는 칼슘을 빼내기도 하고 넣어주기도 하고. 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몸 안에 혈액에는 칼슘이 항상 일정량이 있어야 돼요. 그 칼슘량이 항상 일정한 양이 있어야만 심장 근육이 움직이는데 부족함이 없고 네. 우리 근육에 우리 몸 안에 있는 효소나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워킹하기 위해서는 그 칼슘이 항상 필요해서 혈액 중에 있는 칼슘을 빼쓰는데 네. 만약에 혈액 중에 있는 칼슘이 모자랄 때나 많을 때는 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선 호르몬은 칼슘을 뼈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부갑상선은 모자랄 때 뼈에서 칼슘을 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잘 균형 있게 워킹이 돼야만 건강한 인체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요즘 사람들이 칼슘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통해서 많이 알고는 있는데 최근 들어 골다공증이 많이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시중에 칼슘 보조제가 많이 있어서 먹고는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가요? 먼저 뼈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를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태아 때서부터 생긴 뼈는 생성된 뼈는 7살 때쯤 되면 한번 다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5% 정도 뼈가 바뀌게 되는데 그게 일생에 한 5번 정도 바뀌게 되죠. 그럼 35살 정도까지가 이제 5번 바뀌게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뼈 생성이 골 교체만 되지 더 밀도는 올라가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아침을 굶는다든가 또 바빠서 점심까지 스킵을 하게 되면 아니면 뭐 커피 하나로 그냥 때우게 된다면 아침서부터 점심 때서부터 저녁 때까지 필요로 하는 칼슘은 뼈에서 뺐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뼈에서 뺐으니까 뼈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공이군요. 골다공. 그렇죠. 그걸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자, 35세에서 40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뼈 밀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도달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제일 좋은 때를 기준으로 해서 10%의 본 로스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그것까지는 이렇게 얼라우트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원에서는. 하지만 10% 이상의 로스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스테오피니아라고 골 부족증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진단 내리기를 25% 정도 본 로스가 생기면 그때부터 골다공증, 오스테오포로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시니어들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프락처 골절이 골절. 골절이 가장 문제가 되는 노인들이 가다가 넘어지고 해서 뼈가 부러지면 돌아가신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도 팔이나 발이나 다리나 이런 데가 부러지면 그래도 덜 하거든요. 네네. 뭐 휠체어라도 타고 다니실 수 있지만 이제 대퇴부 이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꼼짝없이 그냥 침대에 누워 계셔야 되니까 정상인들도 열흘 보름 정도 침대에 누워 있으면 다리가 후들후들하죠. 하지만 노인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신진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 흡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70에서 80% 이렇게 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골절을 아주
아주 치명적인 그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겨울철에는 그 특히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바깥에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정말 조심해야죠.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거를 그 예방하거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최소한 뼈에서 칼슘은 빠져나가지 않게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아야 뼈를 유지시킬 수 그렇죠. 있다. 건강하게 그대로 그나마 네.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시킬 수 있다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약을 처방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화학 용어로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데 네. 그것을 먹게 되면 뼈 안에는 두 가지의 세포가 있어요. 네. 조골세포가 있고 파골세포가 있고. 조골세포, 파골세포. 예. 조골세포는 영어로 오스테오블라스트라고 하고 네. 파골세포는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그 약물은 파골세포를 불활성화시키는, 인히비시키는 역할을 해요. 불활성화라는 게.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만드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뼈를 코팅하는 코팅 제제다. 그러니까 뼈를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은 왜 그걸 주는 건가요? 골절되는 것보다 그나마 조금은 더 예방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보다 더 큰 쇼크를 받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면 뼈가 부러지기는 부러지는데 부서져요. 더 심각하게 부서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처방은 지금까지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이나 에스트로겐 호르몬이나 이제 이런 거 칼시토닌이나 이런 호르몬제를 처방을 하게 되는데 실제 골밀도를 올리는 그런 제제는 아직까지 개발되거나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없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멸치를 그렇게 많이 먹고 치즈를 그렇게 많이 먹고 우유를 한 갈론씩 에브리데이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뼈 밀도를 올릴 수 있었으면 골다공증이라는 게 안 나왔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금방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어떻게 하면 예방하는가. 네네. 최고의 그 방법은 네. 운동이 제일 좋아요. 운동처럼 좋은 보약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최소한 음식물 골고루 먹고 운동을 하게 되면 네. 최소한 뼈 안에 있는 칼슘을 뺏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지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음식 잘 먹고 운동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도 뭐 패스트푸드나 특히 데일리 식품은 삼가하시는 게 데일리 식품이 뭡니까? 그러니까 유제품이죠. 유제품. 예, 그러니까 우유나 이런 치즈나 그러니까 그 유제품을 그렇게 많이 먹는 미국인들이 유제품을 덜 먹는 한국인들보다 훨씬 더 심장 계열이나 뇌졸중이나 아니면 치매나 이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나이 연세 들어서 유제품을 많이 먹는 것은 섭취하시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죠. 네. 식물성 단백질에서 섭취하는 것이 뼈 건강에 제일 그래도 안전하고 도움이 된다 얘기하실 수 있죠. 식물성 식품이라고 하는 건 좀 소개할 수 있습니까? 물론 뭐 시금치 또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브로콜리도 많이 들어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콩류에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뭐 두유나 이런 것들 가미되지 않은 것들 설탕 가미하면 설탕도 역시 칼슘을 소모하니까 가미되지 않은 그러니까 설탕, 커피 이런 것이 칼슘을 소모하죠. 그렇죠. 그 동물성 단백질도 칼슘을 소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식물성을 가급적이면 드시게 되는데 이게 말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피곤해서 고기를 이제 먹으면 튼튼해질 것 같아서 먹으면 이게 칼슘을 소모하는 겁니까? 칼슘 소모하죠. 하지만 고기 안에 들어있는 그런 단백질, 미네랄들이 보충이 되니까 칼슘 소모를 감안하더라도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으니까. 그럼요. 그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칼슘 소모한다고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 거죠. 네, 네. 그래도 음식물은 골고루 골고루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죠. 어느 거 가리지 말고 네.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세계 최초로 우리 이규원 박사님이 그 이온 칼슘을 개발하셨어요. 네. 그 이온 칼슘 이름이 SAC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온 칼슘은 아니에요. 네네. 우리 몸에 들어가서 쉽게 이온화되는 칼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래 이온이라는 그 말은 화학 용어에서 그 원자와 원자가 결합할 때 전자를 주거나 받거나 할 때 양이온, 음이온으로 작용한다. 네. 그때 아주 순간적으로 양이온, 음이온이 발생이 돼요. 네. 그걸 갖다가 이온이라고 하는데 현상에서 가끔 미세먼지가 많거나 저 스모그 현상이 많을 때 자외선을 맞게 되면 네. 이 산소는 오존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존주의보도 내리고도 하지만 하여튼 아주 소량의 그 원소나 분자가 이온화되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그게 우리 몸에 안에 들어와서 칼슘처럼 많은 양이 이온화된 그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 그런 거는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 넌센스인 거죠. 네. 화학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이 쇠칼슘은 분자 간의 그 결합력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우리 위에서 위 점막을 통해서 쉽게 이온화돼서 우리 혈관 안으로 흡수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우리 혈관에 잘 흡수가 돼서 그것이 우리 심장을 움직이고 호르몬이나 엔자임이나 이런 것들을 액티베이트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모든 칼슘들은 바이타민 D가 있어야만 흡수가 돼요. 네. 그 바이타민 D가 있어서 흡수되는 그런 그 칼슘들은 보통 12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대부분 그거는 바이타민 D가 단백질을 갖고 있어서 단백질형 칼슘으로 흡수가 돼요. 단백질형 칼슘. 그렇죠. 우리 혈액 중에는 이온 칼슘이 있고 단백질 칼슘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몸에서 작용하는 칼슘은 거의 이온화돼야만 그 작용할 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죠. 제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량 칼슘은 이 두 개가 분리되지 않고서는 두 개라는 게 뭡니까? 단백질과 칼슘, 단백질량 칼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분리되지 않고서는 절대 이온 칼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과 칼슘이면 단백질은 떨어지고 칼슘이 이온 칼슘화돼서 뼈로 들어갑니까? 이제 뼈로 들어간다기보다는 네. 일단 피로 들어갑니까? 세포나 일반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들 근육 내에 들어가서 네. 물론 충분한 이온 칼슘이 생성되면 뼈로 들어가지만 일단 단백질량 칼슘,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쓰고 칼슘은 그 에너지원으로 쓸 때 근육이 움직여질 때 칼슘이 또 소모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뼈에서 칼슘은 빼서 쓰지는 않는 쓸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섭취한 그 단백질 칼슘이 운동을 통해서 단백질 에너지로 칼슘은 근육내나 호르몬이나 이런 데 작용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쇠칼슘이 왜 그렇게 골다공증에 좋고 뭐 다른 또 암 환자들한테도 좋다는 거 어떻게 그 좋은지. 네. 이제 뭐 꼭 쇠칼슘만이 아니고 네네. 아이오나이즈된 칼슘이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하이 레벨이 되게 되면요. 네. 부족한 세포 내에 칼슘을 공급함으로써 세포를 정상화시킬 수가 있어요. 세포에 정상화시킨다는 뜻은 세포 안에는 DNA도 있고 마이토콘드리아도 있는데 그 마이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이 병원에 당으로 된 거를
그 마이토콘드리아 내에서 그 당과 산소를 받아들여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네. 그게 화학 공장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고 네. 그리고 ATP라는 에너지가 생겨요. 네. 그 에너지는 우리 체온을 조절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 이때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그 화학 반응식이 제대로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당이 세포 인슐린의 그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세포 내로 못 들어가니까 네. 세포는 당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세포들이 잘 이렇게 역할을 못하면서 네. 잘못되면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염증이 생기는 게 계속 확대되면서 뭐 심지어는 다리가 썩는 일까지 네. 또 합병증 다른 합병증들도 생기고 아.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세포 내의 칼슘도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 그것은 이온 칼슘이어야만이 그 작용을 하는 거죠. 그 이온 칼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튼 박사님이 화학 박사님이시다 보니까 화학 얘기하면 갑자기 이제 신경이 집중되다가, 네, 그래서 이제 이해가 좀 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데, 제가 듣기로 홀트 아동복지회 그 회장 가시던 그 마리 홀트 여사가 그걸 먹고 골수암 환자였는데 낫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예, 아마 2012년인가 13년에 다발성 골수암을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마리올트 그 이사장님은 뼈 밀도가 상당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6이었나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뼈가 좋지 않으니까 골수가 좋지 않았었고 골수에서 생성되는 그런 혈액,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2년 동안 키모테라피 항암 치료를 받으셨고 또 방사선 치료도 받으셨죠. 그런데 2년 동안 어떤 결과도 없이 점점점 몸이 아주 안 좋게 되셔서 더 이상 이제 키모를 못 받는 상태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원래 그분 고향이 그 오레곤주. 예, 오레곤인데 이제 친척들도 오게 해서 마지막 이제 인사한다고 그렇게까지 되셨는데 그거를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이 세칼슘을 공급해 드렸어요. 네. 하여튼 그 말리올트 여사의 그 조카가 네. 메디컬 닥터인데 아, 그 메디컬 닥터 그 조카는 키모를 계속 해야 된다. 네. 이거 먹지 말고 말렸겠네요. 그렇죠. 이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런데 2년 동안 한 결과가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네. 오히려 더 월스테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홀트 여사님은 이 세칼슘을 선택을 해서 드시게 했죠. 네. 드시면서 일주일, 2주 이렇게 되면서 백혈구, 혈소판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좋아지기 시작하는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근 2개월 만에 정상 찾아가지고 2개월 만에요? 1년 2개월. 1년 2개월 만에. 네. 그래 정상돼서 아침마당이라는 KBS. 한국의 KBS 거기에 나오셔서 인터뷰도 하시고. 그렇군요. 예. 저 영상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신장이 그분이 참 안 좋았었어요. 신장의 기능을 이렇게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그 GFR이라고 그래요. 네. 그 GFR의 수치가 10%도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60% 정상으로 갔고요. 아, 또 뼈 밀도는 네. 3.6에다가 마이너스 0.8인가 이렇게 해서 정상으로 됐어요. 네. 80대신 분이 아, 뼈 밀도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네. 역할을 하는 게 세카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참 감사하죠. 네. 이 박사님 캐나다의 연구소에
그 마라 내추럴이라고 하는 이 그 칼슘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를 차리셨습니까? 예, 사실은 2011년에 네. 동물 실험을 했어요. 아. 처음에는 사실 어느 장로님이 우리 연구소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장로님 아주 막역한 사이였었는데 그때 네. 당시에 64세였나 그랬어요. 네. 근데 전립선 암에 대장암까지 그러니까 말기이신 거죠. 찾아와서 인사하러 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 무슨 인사냐고. 네.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메디컬 닥터가 자기 주치의가 칼슘 제제를 칼슘 서플리멘트를 먹으라고 그래서 그거 사러 지금 이제 가고 아이들한테 유서 써놓고 그렇게 간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잠깐 기다리시라고. 네네. 그래 이제 제가 개발한 이 셀칼슘을 그냥 플라스틱 병에 담아서 드렸어요. 네.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네. 그러셨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왜 그러시냐고. 소변이 이렇게 잘 본 적이 없다고. 소변이 그렇게 잘 나온다. 네네. 이게 전립선 암이니까 이게 비대에 대해서 요로를 막고 있어서 항상 소변 보는데 힘들어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도 1년 2개월 만에 클리어업 돼버렸어요. 그래요? 예. 아까 암이라고. 대장암에 전립선 암에 지금까지 정정하게 살고 그러시군요. 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렇게 효과가 나는 걸 보고 왜 내가 미처 셀칼슘을 동물용으로만 생각했을까? 네. 왜 농업에 농사 짓는 일에만 적용하려고 했을까? 아. 사람한테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 네. 그때서부터 병에 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별의별 사람 막 브레인 튜머 뭐 위암, 간암, 폐암 달라고 오는 거예요? 예, 너무 잠도 잘 자고 식욕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게 뭔가부터 시작을 해서 제대로 한번 임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2011년에 쥐 실험을 했어요. 네네. 정식으로 쥐 실험을 했더니 쥐를 골다공증을 걸리게 해서 이걸 먹였더니 정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뼈 검사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더니 뼈 밀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때만 해도 제가 골다공증 치료제나 뭐 골다공증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실 제가 화학을 했지만 메디컬 쪽으로 또 공부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누구보다도 네. 이 뼈와 이 칼슘과 이 관련되어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네. 좀 알게 돼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추로패딕 닥터나 알터네이티브 닥터나 아니면 oncologist들을 이렇게 만나서 많이 인포메이션도 드리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이 일을 사람들이 자꾸 찾고 그래서 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정식으로 헬스 캐나다에 등록을 해서 헬스 캐나다라는 거는 보건부죠. 보건. 캐나다의 보건부죠. 네.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NPN 남바라고 있어요. 네. 그 남바를 받아야만 이제 서플리멘트로서 이제 캐나다 내에서 보조식품, 보조영양식품. 그렇죠. 캐나다 내에서 정식으로 판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2013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그 기술 개발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걸 필요로 한 사람이 줬더니 그게 좋아져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랬죠. 왔는데 그랬죠. 이름이 회사 이름이 마라 내추럴이에요. 근데 마라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 마라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그러시군요. 네. 네. 사실 참 저는 하나님이 꿈으로 많이 보여주세요. 네. 간증해도 돼요? 간증 그럼요. 기독교 방송이니까. 예. 그거를 개발하고 나서요. 네. 제가 KWMF 선교사 컨퍼런스 같은 거. 예. 그 지도자 대회 연차 총회를
워싱턴 주에 그 타코마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예, 거기 그 장로교회에서 그거를 했어요. 했었죠. 네, 네, 맞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장로님이 한번 초대를 거기 좀 참석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밴쿠버에서 차를 몰고 이제 거기를 가게 됐죠. 네. 근데 이제 호텔에 묵고서 그 다음 날서부터 이제 그 저기 뭐 총회를 하는데 네.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음, 꿈에 하얀 옷을 옆모습은 보여요. 꿈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뼈를 맞추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신가요? 그래서 저는 금방 알아봤죠. 아, 그렇구나. 저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이고 주위에 사람들이 뺑 둘러싸 있어요. 그 뼈를 이렇게 맞추고 하는데 두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꼭꼭 눌러대니까 살이 돋고 핏줄이 생기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나오는 그렇군요. 그대로요. 이야, 그래서 그냥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분 옆모습만 보여요. 네. 옆모습에 이 눈썹 있는 데려서 막 땀이 그냥 막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신지. 그러고 있으신데 이 뼈를 맞추고 살리고 있으신데 어느 분이 또 하나 자루를 하나 메고 여자분인데 한 40 좀 넘으신 거예요. 자루를 하나 메고 네. 이것도 되겠냐? 우리 아들 뼈. 네.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내려놓으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툭 내려놓으니까 먼지가 확 이는 거예요. 먼지가. 네. 아주 완전 생 마른 뼈, 아주 오래된 그 마른 뼈인데 그 여인의 아들 뼈라는 거죠. 그걸 다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맞추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또 다시 그 맞춘 뼈 위에 두 엄지손가락을 하나하나 눌러가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다시 그 살이 생기고 그 허연 그 살갗이 생기면서 그게 분홍빛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뭐 사람들도 전부 그거 쳐다보고 놀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그래서 랩탑 가져간 거에다가 제가 그 상세하게 꿈에서 있었던 일을 써놔서 그걸 그 간접문을 하나 만들어서 오. 그래서 기도 중에 출애굽 15장 25절 26절을 주시는 거예요. 네. 출애굽 15장 25절 26절 마라의 셈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마라의 그 모세가 애굽을 그 출애굽하면서 처음 도착한 데가 마라. 네. 근데 막 목이 말라 하는데 그 물이 마라의 물이 쓰잖아요. 네. 이제 어느 2015년에 발리에서 선교 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름을 마라네추럴이라고 지었을 때 아. 인도네시아에서 그 마라라는 말은 화내다, 분내다, 성내다라는 뜻이래요. 오. 왜 하필 그 마라라고 쳤느냐고. 네.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 말을. 네. 하지만 성경에서의 말하는 쓰다라는 그렇죠. 뜻이죠. 그 쓰다라는 말은 일맥상통할 거예요. 고통하고 네, 뭐 네. 이런 것하고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옳거니 맞다. 인생은 쓰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치료하고 그 쓴물이 회복하고. 바로 네. 단물이 네. 된다. 우리 인생도 원래는 쓴데 그쵸? 제이시 태어났으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마라라는 그 마라 내추럴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죠. 그렇군요. 내추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니까 네. 하나님한테 또 이걸 뭐 성경적으로 자꾸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지만 마라에 대한 거는 양보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예, 마라는 제가 주신 거니까 네. 그건 끝까지 내가 킵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마라내추럴에서 이규원 박사님이 개발한 이 이온 칼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서 깊은 생활을 이온 칼슘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거고 쇠칼슘이라고 쇠칼슘. 그러니까 쇠. 이온화가 쉽게 우리 몸에서 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온 칼슘 하지만 다른 그 이온 칼슘하고 그런 것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렇군요. 예. 그래서 쇠칼슘이라고. 네, 죄송합니다. 하십니다. 네. 쇠칼슘. 네. 쇠인데 이제 쇠 그러면 이제 이게 고유명사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고유명사라기보다는 보통 명사인데 고유명사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쇠라는 S는 시그마라는 뜻이에요. 화학의 결합에 있어서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 시그마 결합이라는 말을 쓰려고 해서 시그마라고 한 거고요. A는 쇠께서 A는 안티라는 뜻이에요. 그 안티라는 뜻은 안티본딩이라는 뜻은 헐겁다 그런 뜻이에요. 반결합이라는 의미예요. 네. 완전 결합이라는 뜻이 아니고. 네. 그리고 C는 칼슘의 C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게 고유명사화가 그렇죠. 예. 그 의미죠. 그러면 한국말로 뭡니까? 한국말로 하자면 시그마 안티본딩 칼슘. 원래 풀네임은 시그마 안티본딩 몰레큘이 그 분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예. 시그마 안티본딩 몰레큘 칼슘 카보네이트. 네. 풀네임이 그런데 그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말로 그냥 쇠칼슘이라고 네. 해서 이제 그게 고유명사화가 됐고 이제 구글이나 뭐 이런데 쇠칼슘이라고 치면 나오게 네. 되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인터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이 쇠칼슘을 개발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골다공증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항암제를 개발하면서 제대로 오히려 그런 약물들을 먹게 되면 오히려 또 다른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약을 먹게 되고 또 다른 약을 먹게 되잖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데 정말 좋은 그 영향력 있는, 그래서 우리 몸이 좀 더 건강하게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일을 정말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그 도구가 되기를 저는 기도드리죠.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오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선교하는 가운데 몸들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한 7, 8년 전에 그 덴마크의 어느 연구기관에서 그 조사한 게 있어요. 한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50대 뼈가 좋은 사람하고 안 좋은 사람하고 평균 수명을 측정을 해봤더니 11년 6개월의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뼈를 강건하게 하면, 뼈가 강건하면 골수가 강건하고 네.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선교의 일, 하나님의 일을 10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그거는 충분한 그런 그 바탕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또 그분들에게 또 많은 또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계속 이렇게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은 캐나다 칼슘뼈 건강연구소 소장 이규헌 박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규헌 박사님의 최근 신간 쇠 칼슘의 혁명이라는 그 책도 나와 있습니다. 네, 자막 보시고요. 네, 지금까지 진행의 문석진이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